안녕하세요, 이준영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웹브라우저와 서버의 상호작용 방법은 어떤 것들이 있고, 그중 하나인 폼 태그를 통해 서버와 상호작용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실습을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HTML에 대해 배우고 있는 이유 중 하나로 HTML을 통해 웹브라우저가 서버와 상호작용을 하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웹브라우저는 어떤 식으로 상호작용하고 있는지 알아보면 그에 맞춰서 API를 구현할 수 있겠죠. 따라서 어떤 상호작용 방법들이 존재하는지 가볍게 다뤄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 중에서 폼 태그를 사용하여 상호작용하는 방법은 실습도 진행해 보겠습니다. 웹브라우저와 서버가 상호작용하는 방법 중 첫 번째는 URL을 통한 접속으로 상호작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형태의 상호작용인데요. 여러분들이 단순히 URL을 통해 어떤 페이지에 접속하는 걸 이야기합니다. 혹은 A 태그가 걸려있는 링크를 통해 해당 페이지로 이동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여기에 포함이 됩니다. 여러분들은 이미 해본 거나 다름없겠죠? 이 방법은 다른 방법들과 다르게 항상 get 메서드를 통해 접속하는데, 이 get 메서드는 HTTP 통신에 대해 배우면 어떤 건지 알게 될 겁니다. 관련해서는 8장에서 다루고 있으니 지금은 URL을 통한 접속은 항상 get 메서드다 라는 것 정도만 알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상호작용 방법은 폼 태그를 사용한 방법인데요. 이전 강의에서 폼 태그는 예시로 한번 봤었죠. 바로 이걸 활용한 상호작용 방법입니다. 오직 HTML만을 이용한 상호작용 방법이기 때문에 이번 시간에 다뤄보려고 하고요. 주로 이 그림과 같이 사용자가 어떤 입력값을 입력하고 해당 입력 데이터를 제출하는 형태로 동작합니다. 이런 걸 우리는 폼이라고 이야기하곤 하죠. 바로 그 폼을 전달하는 걸 태그로 표현한 겁니다. 세 번째 방법으로는 XHR을 사용하여 AJAX 요청을 하는 게 있습니다. 이 AJAX 요청은 페이지를 새로 고침하지 않고도 새로운 데이터를 받아올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정말 많이 사용되는 방법이고, 여러분들이 백엔드 API를 만들면 주로 이 방식으로 오는 요청에 대응하는 API를 만들어야 하는 겁니다. 이 그림은 AJAX 요청의 예시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유튜브 같이 페이지를 직접 이동하는 게 아니라 아래로 스크롤을 내리기만 하면 자동으로 다음 페이지에 해당하는 데이터가 로딩되는 겁니다. 기존 데이터는 그대로 남아 있으면서 새로운 데이터가 여기에 로딩이 되는 거죠. AJAX에 대해선 자바스크립트를 다루면서 알아볼 거니까 지금은 이런 식으로 사용되는구나 정도만 얘기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마지막 상호작용 방법은 웹소켓입니다. 앞서 이야기한 여러 가지 방법들은 모두 데이터를 주고받기 위해서 클라이언트가 주도적으로 상호작용을 시작해야 한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채팅 같은 애플리케이션을 생각해 볼까요? 다른 사람이 보낸 채팅은 내 웹브라우저로 오는 게 아니라 서버에 먼저 도착하게 됩니다. 그럼 서버에서 클라이언트인 웹브라우저 쪽으로 새로운 채팅 데이터를 보내주면 좋을 텐데, 앞서 이야기한 방법들은 모두 클라이언트에 의해서만 요청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요청을 보내기 전까지는 새로운 채팅 데이터가 왔다는 걸 알아챌 수 없는 거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웹브라우저가 계속 요청을 보내면서 새로운 데이터가 있는지 확인해 보거나 서버 쪽에서 데이터를 먼저 보내줄 수 있는 수단이 있어야 할 겁니다. 전자에서 이야기한 웹브라우저가 계속 요청하는 방식을 폴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후자에서 이야기한 서버 쪽에서 데이터를 먼저 보내줄 수 있는 수단이 바로 이 웹소켓입니다. 말 그대로 서버와 클라이언트가 서로 소켓으로 연결을 하고 있다가 누구라도 먼저 데이터를 전송해 줄 수 있는 겁니다. 이 외에도 SSE라고 서버에서 데이터를 먼저 보내주는 수단도 있는데, 이 내용들은 이 도서에서 설명하려고 하는 내용은 아니라서 이런 게 있다 정도만 언급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폼 태그를 사용해서 서버와 상호작용하는 방법에 대해 실습해 보겠습니다. 6-4-1.html을 활용하여 실습을 진행할 겁니다. 자, 이번에도 6-4-1.html을 이렇게 만들어줬고요. 메모장을 열어서 코드 입력해줬고, 네, 저장까지 해줬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이걸 웹브라우저를 통해서 열어볼게요. 웹브라우저로 열어보면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폼 태그는 여기 웹페이지에 가시적으로 보이는 것 자체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인풋 태그들은 이렇게 보이고 있고요. 이게 타이틀일 거고, 이게 컨텐트, 그리고 이게 이 서브밋이라고 되어 있는 이 버튼이겠죠. 그리고 특징을 좀 보면
여기 이 폼에 있는 어트리뷰트들은 지금 어떤 걸 하는지 모르겠지만 이 아래에 있는 인풋의 타입이 텍스트인 경우 이렇게 글자를 입력할 수 있는 칸이 나오고요. 타입이 서브밋인 경우에는 이렇게 제출이라는 버튼이 생긴 걸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전 영상에서 어떤 태그의 어트리뷰트랑 그 밸류에 따라서 해당 태그가 구체적으로 하는 역할이 조금 달라질 수 있다고 했는데 이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다 이제 우리가 해볼 건 도서에 있는 거랑 동일하게 제목은 타이틀 그리고 내용은 컨텐트라고 해서 제출을 해보는 겁니다. 제출을 해보면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파일을 액세스할 수 없음 뭐 이동, 수정 또는 삭제되었을 수 있습니다 라고 나옵니다. 자 이렇게 나오는 이유는 지금 여기 어떤 페이지로 이동했나 보면 스태틱의 아티클이라는 경로로 이동을 했어요. 왜 이 경로로 이동을 했냐 하면은 분명히 조금 전에 우리가 있던 페이지는 6-4-1.html이죠. 근데 여기서 폼의 액션을 보면 현재 경로, 점이 현재 경로를 의미합니다. 현재 경로에 아티클이라는 경로로 요청이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제출을 눌렀을 때는 이 6-4-1.html에서 지금 보고 계신 것처럼 아티클이라는 경로도 이동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사실 우리가 해주려면 여기에 이 스태틱의 아티클이라는 파일도 추가를 해주면 됩니다. 근데 우리가 진짜로 해줘야 되는 건 이게 아닙니다. 이 아티클이라는 건 이렇게 정적 리소스로 등록을 해야 되는 게 아니라 API를 우리가 추가로 등록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티클이라는 곳에 이렇게 뭔가 타이틀이랑 컨텐트 같은 텍스트를 입력받을 수 있는 API를 추가해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접속하고 있는 경로는 이렇게 파일이라고 되어 있는 스키마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 파일로 접속을 할 게 아니라 로컬호스트 8080, 즉 HTTP로 접속을 해서 웹서버를 통해서 접속을 한 아티클이라는 경로로 요청을 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 있는 이 한빛 애플리케이션을 시작시켜서 여기에서 6-4-1.html로 접속을 해서 요청을 다시 보내보겠습니다. 자, 로컬호스트에 8080에 6-4-1.html 여기로 접속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좀 전에 봤던 거랑 동일하게 나오죠. 그럼 여기다가 이제 제목은 타이틀, 내용은 아티클이라고 입력을 하면 되겠죠. 내용은 컨텐트요. 네, 이렇게 해서 제출을 하면 이번에는 아까랑 조금 다른 에러 페이지가 나옵니다. 우리가 저번에 봤던 것처럼 화이트 라벨 에러 페이지에 404 에러가 나왔죠. 근데 이렇게 지금 나온 이유는 이 아티클이라는 경로가 아직 아무 리퀘스트 매핑도 등록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곳에 리퀘스트 매핑을 추가해주면 되겠죠. 추가를 해주기 위해서 이 심플 REST 컨트롤러에 있는 이 부분을 지워버리고 여기다가 아티클이라고 지어주고요. 그리고 메서드 이름도 create article로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리턴 메시지도 그냥 some 메시지라고 해줄게요. 뭐 크게 중요한 부분은 아닙니다. 자 이렇게 하고 애플리케이션을 재시작시킨 다음에 다시 요청을 해볼게요. 자 여기서 뒤로 가기를 하거나 아니면 세로 고침만 해도 되는데 명시적으로 하기 위해서 뒤로 가기를 한 다음에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뒤로 가기를 한 다음에 제목은 타이틀, 내용은 컨텐트라고 되어 있고요. 제출을 해보면 이번에는 404 에러 페이지가 나오는 게 아니라 some message라는 우리가 앞에서도 헬로 그 예제로 실습을 해봤던 여기 있는 문자열이 그대로 반환되어서 응답으로 온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으로는 이 타이틀이랑 컨텐트가 그대로 나오도록 해볼게요. 책에 있는 예제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리퀘스트 파람이라는 걸 추가를 했는데 얘는 지금 임포트가 안 돼 있네요. Alt 엔터를 눌러서 임포트 클래스를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응답으로 오는 문자열 역시도 네, 이렇게 해주고 재시작을 시켜서 테스트를 해볼 건데 이 코드를 한번 보면 이 리퀘스트 파람은 요청으로 오는 그 파라미터 중에 타이틀이라는 거를 뽑아내서 이 스트링에다 집어넣는 거고요. 스트링 타이틀을 집어넣고
컨텐트도 마찬가지로 이 스트링 컨텐트에 집어넣는 겁니다. 그 상태에서 지금 여기 있는 string.format 하고 타이틀 %s 그리고 컨텐트 %s 이런 거는 이 컨텐트에 있는 값과 타이틀에 있는 값들이 이 앞에서부터 하나씩 매칭이 되는 거거든요. 타이틀이 앞에 있는 여기에 매칭되고 컨텐트가 그 다음에 있는 %s에 매칭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재시작을 하고 접속을 해보면, 자, 이번에도 뒤로 가기를 했고요. 제출을 해볼게요. 자, 제출을 해보면 응답으로 온 문자열이 타이틀은 제목은 타이틀 그리고 슬래시로 한번 끊겼고요. 컨텐트는 내용은 컨텐트라고 잘 와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에다가 코드를 작성해준 그대로 나온 걸 볼 수 있죠. 여기서 주목해야 될 점은 여기 있는 이 네임 값이 서로 일치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 있는 이 폼의 인풋의 네임은 여기 이 리퀘스트 파람에 있는 타이틀이랑 동일해야 되고요. 컨텐트 역시 동일하기 때문에 여기에 들어간 겁니다. 자, 이렇게 코드를 추가하다 보니까 꽤 복잡하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요. 이런 코드들은 모두 외워야 되는 건 아닙니다. 물론 자주 작성하다 보면은 외워지는 코드들도 많이 있는데, 지금 이 코드들은 저도 보통은 외워서 작성하는 게 아니라 기존에 작성되어 있는 코드들을 가져와서 붙여 넣은 다음에 작업을 이어서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애노테이션이 어떤 기능을 한다 정도만 보고 아실 수 있으면 되고요. 그 어떤 애노테이션을 내가 써야 될지는 검색을 통해서 찾으면 됩니다. 내가 어떤 기능을 구현하고 싶은데 어떤 애노테이션이 필요한가, 이거는 검색하면 충분히 나오는 거니까 어떤 기능을 구현해야 되는지 그거에 포커스를 맞춰서 학습을 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폼 태그가 가지고 있는 몇 가지 어트리뷰트랑 밸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여기 있는 이 액션은 여러분들이 조금 전에 어떻게 동작하는지 체감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액션이 이 폼이 제출이 됐을 때 다른 페이지로 어디로 이동을 할지 그걸 지정을 하는 겁니다. 이동될 URL에 패스를 지정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메서드의 경우 일반적으로는 포스트를 사용을 합니다. get도 가능한데 get보다는 포스트를 사용하는 이유는 일반적으로 이 폼으로 제출하는 데이터들은 뭔가 바디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이 바디를 가지고 있는 경우는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포스트를 통해서 전송을 하지 get을 통해서 전송하진 않습니다. 이거 관련해서는 HTTP에 대해서 다루는 곳에서 좀 더 자세히 이야기할 거고요. 물론 get을 통해서 파라미터를 보내는 것도 가능은 합니다. 근데 전통적으로 get으로 보낼 거면은 그냥 링크를 걸어버리는 게 낫기 때문에 포스트를 사용하는 게 더 일반적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안 나와 있는데 ENC 타입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아마 인크립트 타입인 걸로 알고 있는데, ENC 타입이 어떤 식으로 들어있는 거냐면 원래는 여기에 이런 식으로 들어있는 것과 동일합니다. 이 ENC 타입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여기 있는 이 application slash xwww form url encoded 라는 타입이 하나 있고요. 또 다른 타입으로는 멀티파트 슬래시 폼 데이터라는 게 있습니다. 이 각각의 차이에 대해서는 지금 따로 설명하지는 않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찾아보셔도 좋고요. 일단 도서에는 나와 있는데 210페이지부터 213페이지에 걸쳐서 나와 있습니다. 각각의 방식에 따라서 데이터가 전송됐을 때 어떤 식으로 전송되는지,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 사용하는지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걸 전송을 해보면서 개발자 도구에서 직접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여기까지 웹브라우저와 서버의 상호작용 방법은 어떤 것들이 있고, 그중 하나인 폼 태그를 통해 서버와 상호작용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실습해 봤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6장 마지막에 있는 면접 질문을 이야기할 것 같겠지만, 6장 면접 질문은 뒤에 있는 7장 면접 질문과 함께 묶어서 이야기하고, 다음 시간에는 자바와 비교하면서 자바스크립트 문법에 대해 배워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